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은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전화로 양쪽을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양쪽 여야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해서.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종민입니다. 예. 이 필리버스터 지금 끝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이어서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 토론에 참여하셨는데 주로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오늘? 주로 이제 선거법에 대한 이제 무제한 토론이니까요. 네. 예, 왜 우리가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제 선거제도라는 게 어떤 이제 경과를 거치면서 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안이 어떻게 보면 최소 개혁안이거든요. 네. 이 최소 개혁안에 이르게 된 그 이유, 그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최소 개혁안이라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두루두루 네. 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원래 안건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반대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아니 찬성하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단 어떤 안건에 대한 토론이거든요, 이게. 네네. 토론인데 이제 찬반 토론이 있는데 그건 대개 보면 5분 제한을 두고 하잖아요. 네. 이건 무제한 토론이니까 무제한 반대 토론이라고 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네. 찬성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나와서 네. 발언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유한국당 한 분, 민주당 한 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하. 그럼 일정으로 보면 25일 날 자정까지 끝내는 거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이제 상정해서 통과되는 거는 힘들 거고, 26일 날 다시 임시회의를 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26일 날 임시회를 이제 소집을 해놨고요. 네. 그래서 26일 날 아마 시간 언제지 예상은 좀 어려운데. 네. 아마 의장님이 이제 본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금 회기에서 원래 통과를 해야 되는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예산 부수 법안. 요거 다 통과가 안 됐죠,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을 하다가 지금 한국당 예산 부수 법안 한 건마다 30건씩의 수정안을 이제 무더기로 지금 이제 제안을 해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 방해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표결이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의장님이 그러면 쟁점 법안을 먼저 표결을 하자 이러고 이제 선거법을 상정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예산 부수 법안은 이 선거법이 일단 통과되고 나면 아마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아마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상황이면요. 회기 하나 할 때마다 쟁점 법안은 하나밖에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산 부수 법안은 이 다음 회기 정도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법안을 먼저 상정하게 되면은 다음 이 정도나 되겠네요. 그죠? 아니요.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요. 네. 일단 다음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선거법은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 표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 선거법 표결을 먼저 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보수 법안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겠죠. 예. 한국당이 만약에 저렇게 방해를 안 하면 예산보수 법안을 이제 많이 통과시킬 거고 예. 또 한국당이 저렇게 계속 방해를 해서 예. 회의가 진도가 안 나가면 네. 그러면 다시 또 공수처 법안인 쟁점 법안을 상정을 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몇 개나 예산보수 법안을 몇 개나 통과시킬지는 아직은 좀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 회기가 지금 몇 번 살라미 전술이라 그러잖아요. 흔히들 하는 말로 몇 번이나 계속될지 이거는 지금 예측이 됩니까? 일단은 다음에 이제 선거법 예. 표결하는 회의를 한번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법 표결하는 회의를 한번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경수사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이 2개인데 그렇죠. 법이 2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이니까 3개를 더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선거법 회기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4개 7번의 회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하하. 그럼 뭐 이틀만 잡아도 뭐 한 보름 훌쩍 가는 거네요, 그죠? 사실 다른 법은 뭐 무제한 토론을 걸어놓긴 했지만 뭐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공수처법, 선거법, 공수처법 이 2번에 걸쳐서 네. 이 2개의 법안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당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게 큰 쟁점만 좀 여쭤볼게요. 선거법부터 여쭤보면은 원래 민주당 안이 250 플러스 50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구가 25대 75 아니. 그건 원안이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4 플러스 1에서 50대 50은 이제 예. 소수당이 특히 예. 이제 지역구가 축소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당에서 제안했던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도 해준 거죠, 여기에. 예, 마지막에 지역구 의석을 3석 늘렸어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역구는. 예.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가 250에서 253이 됐는데 예. 이게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요거는? 요게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원래 마지막에 예. 원래 이제 패스트트랙 안에는 일단 이제 그 의석 조정도 있었고요. 네. 975로 있었고 그다음에 준연동제 석표율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담는 선거법 개정은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최소 개혁만 하고 네. 일단 현재 있는 선거법을 유지하되 네.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만 마지막에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하자고 논의를 하면 뭐는 빼고 뭐는 넣고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차피 현재 있는 선거법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으니 예. 최소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한 가지씩 내라.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남은 게 그러면 준연동제로 소수 정당에게 이제 이 득표율만큼 네. 나눠주는 이 승자 독식을 개선하는 거. 이 한 가지만은 이번에 꼭 하자.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딱 원포인트로 개혁하는 걸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의석수 이런 거는 일단 그동안의 논의들은 다 있었지만 예. 일단 덮고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선거제도 하나만 일단 원포인트로 개혁하자. 예.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한 걸음 나간 거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개혁을 하자 이런 뜻인데 나쁜 식으로 보면은 아니 이거 하려고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국회가 이렇게 난리를 피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언론에서 네. 너무 이제 그 관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225대 75 선거법이라는 게 네. 모든 그 국회에서 정당들마다 이게 되겠냐 이렇게 봤던 선거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지역구를 줄이는 거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승자독식 제도를 고치는 거 이 2가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승자독식이 개선되는 게 어떤 정도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수정안을 올린 이 법안에 의하더라도 네. 현재 10%를 얻은 정당이 현재 제도로 가면 5석을 얻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새로 개정된 제도로 가게 되면 15석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지금 현재 제도보다 3배의 의석이 많아지는 제도면 네.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다수당이 이런 정도의 기득권을 양보해가면서
개혁을 수용한 역사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음흠. 그리고 물론 이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네. 비례대표제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네. 또 번역별 제도가 도입돼서 지역주의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다 보류가 된 거죠. 네. 하지만 이 승자 독식 제도를 이 정도로 개선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개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 얘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공수처 하나 얻으려고 군소정당한테 이 선거법 양보하고 민주당이 얻은 거 아니냐. 공수처를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확보하려고 하느냐. 그게 뭐 이 좀 더 나아간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예컨대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요? 예, 대통령 되기 전에 1번 공약이 공수처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수사받을 거를 걱정해서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네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음, 공수처는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대통령이 수사받자고 한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를 안 받아요. 왜? 검찰을 대통령이 인사를 하니까 검찰이 대통령 수사를 안 하고 대통령이 그만두면 수사를 합니다. 네, 현직 대통령을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만 특별히 감시하는 수사기를 만들자고 시작한 게 공수처예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주변 사람들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장관들 그다음에 판검사들 대개 보면 기존의 수사 조직이 좀 봐주거나 잘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되는 고위 공무원들 네.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를 왜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대통령한테 불편한 조직입니다. 공수처는. 그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안 한 거는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기소권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좀 마련하자는 거였는데 그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원래 기소심의위원회가 권은희 의원이 예, 맞아요. 기소와 수사를 같이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저는 뭐 그 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기소와 수사가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아직 대한민국에서 네. 기소와 수사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단계까지는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지금 아직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은 수사 기소를 다 하고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시 검찰한테 하고 그러면 이 공수처가 이런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도 하지만 그 살아있는 권력 중 하나가 또 검찰이거든요. 네네.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검찰이 공수처를 지휘하는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제대로. 네. 그래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고 이제 논의가 발전을 한 건데 예. 기소심의라고 하는 조직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어느 우리 기관도 특히 검찰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네.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약간은 좀 특별한 이런 절차를 둬서 좀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니 일단은 지금 검찰처럼 기소수사를 하되 기본적으로 재정신청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서 좀 보강을 좀 하자.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검찰은 2,000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네. 2,000명 중에서 어떤 권력 남용이 벌어지는지를 가려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공수처는요. 20여 명의 검사 그리고 한 50여 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해요. 알겠습니다. 사건이 네. 몇 개 안 돼서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무리하게 불기소를 하면 금방 노출이 돼서 아마 그 무리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졸리실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의원 지금 인터뷰 들으셨죠? 네네. 이게 여당이 지금 야당보다 필리버스터가 더 길었어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코미디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지금 그 쪼개기잖아요. 네.
예, 쪼개기니까 뭐 니네 해봐라. 뭐 어차피 25일까지만 네. 하면 되니까 네.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죠. 저분들 완전 다 코미디어나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처음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뭐 예. 그 협의체에 좀 들어가서 좀 실리를 챙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자유한국당 여기서 입장에서 실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뭐 실리가 뭐예요? 뭐 자유한국당의 예. 실리가 어디 있어요? 선거법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관철시키는 뭐 이런 것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리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네. 일단 지금 4+1이라는 건 무슨 개모임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예. 개모임 해가지고 거기서 야 우리 몇 개 먹을래? 너 몇 개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그 개모임에 늘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한다고. 그런데 협상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협상이라는 거는 힘 있는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그 힘 없는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어떻게 협상을 해요? 우리 가해자 피해자하고 합의할 때 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의가 돼요? 가해자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예. 이게 지금 선거법이 국민들께서 이게 뭘까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4+1이잖아요. 네. 저는 이 사람들은 진짜 전 세계 역사상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네. 처음에 자기네들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표를 줄이겠다, 뭐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그거를 다당제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를 75석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역구 숫자 줄이고. 네.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개모임에서? 예. 예. 또 그 지역구 하나도 못 줄였어요. 예. 253석 그대로죠. 예. 네, 그대로고 지금 47석 그 비례 가지고 거기서 또 캡을 30석을 씌워가지고 네. 30석 안에서 나눠 먹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거 하고 맞아요? 일단 안 맞잖아요. 네.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이거 국민을. 예? 도리어 사표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선거법에 의하면 사표를 늘리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아니 나는 이 A당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A당이 다 하면 오히려 A당은 비례를 한 석도 못 얻어요. 네. 도대체 이런 선거법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네? 민주당의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마실 수는 없대요. 아하. 진짜 이번에 말씀하면 되게 잘하시네. 그런 생각들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 선거제 처음부터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마시는 제도였던 거예요. 근데 석패율제인가 뭔가 자기네들끼리 또 죽을 때까지 뺏지다는 거 석패율제 하려다가 야 국물까지는 마시지 말자. 그것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는 한 선거 제도란 말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뭘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항상 협상의 문은 열려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온 거다. 앞으로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이해를 못 하시겠네요, 당연히. 그죠? 아니 가해자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아, 나 협상하려고 해. 협상의 네. 문이 열려 있어. 너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협상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렸겠습니까? 지난번에 서로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몸싸움에서 고소고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그럼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는 참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다수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 임시국회 지금 살라미 전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 없어요. 그럼 어떻게 네. 하실 건지 당장. 그냥 필리버스터 막을 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이 선거 제도가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 방위, 자구책. 비례한국당인가요? 자구행위. 그게 비례한국당이죠. 근데 이 비례한국당을 잘 보면은요, 이거는 네. 처음부터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처음부터 이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보세요. 지금 이들이 4+1이 원래 추구했던 게 뭐였냐면 네. 지역구는 민주당이 먹고 비례는 정의당한테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례 민주당을 이미 만든 거예요. 정의당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비례 민주당 만들어 놓고 이퀄 정의당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비례 한국당은 만들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증거가 뭐냐면 정의당이 과거에 선거운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해달라. 네, 결국 맞아요. 이 얘기는 예. 뭐냐면 지역구는 민주당에 네. 비례는 정의당에 투표해달라. 이런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네. 결국 뭐냐. 비례 민주당은 정의당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꼼수를 피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 꼼수를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그러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 공수처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공수처 네. 법안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의원이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호 공약이었고 수건 사업이다.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의원 말을 믿으세요? 저한테 그거 여쭤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보세요. 국민들께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이분 지금 4+1 있잖아요. 네. 처음에 그들이 말했던 것과 지금은 완전히 막장이거든요. 네. 결국은 그 속셈은 다 속이고 처음부터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막장 선거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네. 금배지 하나 지금 더 달아보려고 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그러면 예. 공수처는 그들이 말하는 처음의 의도대로 그게 맞을까요?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결국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떠드는 거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정권은 진짜 처음 봤어요. 보다 못해서 이 공수처도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네. 고위공직자를 비리를 수사한다.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 기소예요. 기소. 기소권을 갖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소권을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딱 세 부류예요. 판사, 검사, 경찰이에요. 예. 그럼 결국 뭐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예. 말 안 듣는 판사, 검사, 경찰은 공수처에서 다 손 빠주겠다. 이러는 거고요. 네. 결국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예. 청취자분들이 그러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